봉준호 감독의 2013년 작품 설국열차는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의 인류 마지막 생존 지역을 기차 한 대가 끝없이 달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열차에 탄 사람들은 하차할 수 없다는 동일한 규칙 아래 있지만 어느 칸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조건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많은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과 제도가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닿지 못하는 먼 나라 이야기로 존재하기도 하겠죠. 설국열차에서 주인공은 칸과 칸을 잇는 문을 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를 추동하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을 텐데요. 노동 정책의 변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법과 제도는 저절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닫힌 문을 두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과 제도가 긍정적인 진화를 거듭해 더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는 2026년 변화하는 노동 정책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노동의 변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두 번째 132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는 이슈 브리핑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6년 1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신 여러분의 동료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센터장 오영수입니다. 네. 올 한 해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저 소개해드리면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 이제 변화하는 노동 정책을 오늘 함께 하기 위해서 와주셨는데 기왕 오신 김에 뉴스 브리핑도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의 염경석 센터장님이신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등한 일터, 노동 존중 문화를 선도해가는 전북 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염경석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낯설지 않으시잖아요. 작년까지 이제 저희 센터 익숙하죠. 이슈 브리핑도 직접 진행해 주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익숙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이슈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소식은 우리 오영수 센터장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전주시가 올해도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작년 아마 5월에 3회 방송에서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자세히 아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상병수당은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일을 쉬어야 할 때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소득을 일정 기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이 시범사업 지역인데요. 업무와 상관없이 일주일 이상 일을 못하면 하루에 4만 원에서 6만 원, 최대 15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만 아마 총 857건이 있었고 금액으로는 아마 9억 4천만 원이 넘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주시도 올해도 저소득 노동자, 그다음에 취약 노동 계층 보호 초점을 맞춰서 아파도 참고 일하지 않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시범 사업이 이제 올해로 그러면 3년 차인데 그렇죠.
갈수록 이게 이제 시민들이 알아서 이제 좀 더 인지도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주시가 아마 지급률이 가장 높다고 아, 합니다. 네네네. 좋은 저희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알려서 아마 그 효과인지 아,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더 많은 시민들이 2026년에는 정말 아파서 네. 참고 일하지 마시고 아프면은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예, 그 아시고 일하다 다치지 않아도 무조건 아프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그게 제도가 네. 뭐 그 휴직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급을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실 때 바로 신청을 하셔야 그렇죠. 그게 수당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급 적용이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아플 때 바로 신고하셔야 한다. 이거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이게 복지가 아니라 권리라는 점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신청은 분한테만 주는 겁니다. 네. 네. 올해도 아무튼 더 이제 확대가 될 수 있으려면 올해도 이제 전주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소식이네요. 예. 다음 소식은 예, 어떻습니까? 다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 1월 12일 김제시 103일 한 돼지 농장에서 태국 국적의 50대 이주 노동자가 3m 아래로 추락해서 현재 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예, 문제는 이 노동자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였고 또 산재 발생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북 이주 인권 노동 네트워크는 도내 돼지 농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아니 지난달 12월 달에 또 정읍에서도 뭐 이렇게 그 관리자의 인권 침해, 그렇죠. 폭행 사건도 있어가지고 네. 그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피해서 예, 이렇게 신청 그 사업장 이동 신청도 하고 네. 또 그 그렇죠. 다음 날인가는 또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도 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특히나 돼지 농장에서 이런 사건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단체도 예, 이거를 좀 대책 요구를 노동부에 이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는데 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완주 그 돼지 농장에서 질식 사고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아마 그 관계기관에 요청을 네. 했는데 네. 검토해 보겠다라고 네, 답변만 네, 하고 그 이후에 변화가 없는 것이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제 좀 네. 심각하게 지도 점검도 네. 하고 안전 좀 점검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 그렇죠. 사고가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자는 없고 그냥 이주 노동자들만 대농장에서 그러니까요. 일하는 경우도 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 사고가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게 반복이 된다면 저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적과 신분을 떠나 일하는 사람의 생명은 똑같아, 네, 소중하다 이런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이제 1월 12일 날 돌아가신 분이 어쨌든 이제 개인 농장이어서 산재보험 적용도 못 받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 그럼 막 농장주도 이거를 다 개인이 치료비부터 해가지고 그 뭐 이제 다친 거에 대한 뭐 산재 그 보상비까지 다 개인이 해야 돼서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작동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네, 외국인 네.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돼야죠. 산재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인권 문제라든가 네, 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사회적으로도 또 네.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올해는 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추락사고 소식인데요. 전주 한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추락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네. 사고가 발생을 아이고, 했습니다. 참. 아마 동료들이 보이지 않아서 찾다가 네. 보니까 지하 1층 바닥에 쓰러진 채 네.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아. 안전모 등 안전 착용 여부 또 네.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교회니까 사실 큰 공사는 아닐 거고 사실 이게 인제 사건들이 인제 영세한 어떤 그렇죠. 건설 현장이나 돼지 농장도 인제 영세한 이런 곳에 인제 집중돼서 발생해서 사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좀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아 괜찮겠지.'라고 네. 생각이 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네.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인제 뭐 지자체도 이제 작은 사실 전라북도 인제 지자체의 인제 이런 작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이 곧 지방 정부로 또 이행이 될 이양 예 예정이죠. 예. 준비 단계인데 우리 지역에서라도 예비적으로라도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도 참 시급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 예. 주십시오. 네 번째 소식은 전북 지역 청소년 노동자 실태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오셨는데요. 전북 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네. 청소년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친구나 선배 소개로 말로만 약속하고 일하는 알바 여전히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주휴수당 문제 등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청년은 그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계약서를 써본 적도 없고 음. 초과 수당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도센터에서 인제 24년에 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쓴 기사인데 시센터에서도 인제 알파 탐사단 어. 옛날에 네. 좀 청소년들 그 실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좀 잘 안 고쳐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쪼끔씩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여전히 최저임금을 예 예. 최저임금 위반도 쪼끔씩 예. 나아지고 그나마 근로계약서 이렇게 쓴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 보면 쪼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래 이 전반적으로 이게 탁 하고 인제 맞아요. 사회가 '이건 기본이지.' 하고 탁 음. 이렇게 인식되는 어떤 지점까지는 아직 안 이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청소년이라고 해서 노동의 가치가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첫 네. 노동인데 네네. 그 경험이 상처가 아닌 네. 존중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인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가는데 제가 인제 가끔 청소년들한테 국가에서 특별히 청소년들의 노동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인제 우리 청소년 노동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정작 우리 사회가 청소년 노동을 취급하는 그러니까요. 것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래 음. 가지고 참 말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그 우리 맞습니다. 청소년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참 이런 거를 뭐 실태를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예. 하루빨리 그 선이 딱 기본이 딱 지켜지는 어떤 선이 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러신 사업하신 분들도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만든 국민의 대표가 만드는 법을 지키려는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뭐 교통법규만이 아니고 노동법도 당연히 지켜야 할 법규다. 그렇죠. 그래서 네. 노동법도 잘 지키는 우리 사용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문화국가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다음 소식도 전해 예.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일부 출연 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네.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조사 결과 15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기간제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이 이런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전라북도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고 그 생활임금 조례의 뭐 적용 범위가 출자 출연 기간까지인데 그래도 거기에서도 또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이 네. 공공기관조차 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덜 받아야 된다는 구조 네. 이제는 좀 반드시 공공기관부터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공모 부분에 모범 사용자 되라. 네. 그래서 퇴직금 안 주려고 10개월, 11개월 네. 계약도 하지 말고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그렇지 않은 않다는 어떤 거죠. 이제 이제 뭐 결과네요. 지시는 있었고 네.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기까지는 또 지금 법을 다 거치고 정책에 또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는 좀 피부에 느껴지는 아마 그런 변화가 오지 정읍에서는 않을까. 이미 이제 그 결의를 해서 네, 네. 실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아, 결의해서 네, 정읍에서는 좋죠. 네,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런 거를 또 신호를 네. 빨리 네, 그런 예, 음. 알아듣고 먼저 선시행하는 지자체 인센티브도 좀 주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뭐 시작을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또 그런 의지도 좀 표명을 하면서 실제로 좀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무튼 이것도 개선이 되어 간다니 뭐 좋은 소식으로 듣겠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 전해 예, 주십시오. 마지막 소식인데요. 전라북도가 야간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그 밤 8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밤 10시 자정까지 늘리고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 그리고 또 야간 노동자들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만 한 가지 돌봄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함께 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 또 야간 연장 노동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또 장기적으로 야간 돌봄을 전담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설계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일을 수행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충분히 의사를 좀 반영해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소식까지 구체적으로는 없나 보죠?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는 없고 이제 그럴 계획이라고 네, 하고 네. 있고 어쨌든 그 돌봄은 누군가의 그 헌신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돌봄을 하는 사람도 네, 또 제대로 좀 돌봄 받아야 네,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늦게까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방향인데 저희 사회가 이 계속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영역의 노동이 사실 뭐 최저임금 수준에 그리고 이제 뭐 노동 기본권 고용 불안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계속 놓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더 좋으려면 네, 여기 달빛 노동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달빛 노동자. 그래서 예. 달빛 노동자 분들이 달빛을 받고 일하고 퇴근하실 때 정말 기쁘게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 또 다치지 않을 권리, 네. 또 차별받지 않는 권리 이런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이런 작은 어떤 제도가 네. 실천으로 이어질 때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지난 한 달간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은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2부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또 이야기 나눌 거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원래 이 첫 번째 코너하고 두 번째 코너 때는 이렇게 탁 이렇게 출연자가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똑같은 출연자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 전지적 노동자 시점은 26년에 변화되는 노동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변화들이 사회 곳곳에서 있었고 또 26년에도 많은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의 염경석 센터장님과 우리 오영수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26년도에 이제 변화되는 노동 정책 그리고 양 센터가 올해 이제 어떤 사업들을 이제 추진 중이신지 그런 이야기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뭐 우리 염경수 센터장님은 이직하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게스트로 출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뭐 인사 다시 한번 하실래요? 예, 아, 게스트로. 예, 석 달 전만 해도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의 센터장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그 영역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저희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다치지 않고 또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에서 하다가 전북으로 가셔가지고 좀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아유, 일이 많습니다. 도센터가 네. 전주보다 한 3배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그렇습니까? 노동간도가 네. 너무 올라가. 아, 네, 그렇군요. 이제 또 센터장님이라 네. 또 이제 더 신경 써야 될 영역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잘 소개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31일에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에 대한 안내인데 너무 많아요. 27개 사업이나 돼요. 발표한 내용이. 뭐 그거 말고라도 이제 뭐 작년에 바뀐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을 텐데 어쨌거나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제도는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27개를 다 소개하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센터장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변화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염경수 센터장님부터 뭐 어떤 것을 중요하게 네. 뽑아 오셨습니까? 일단은 그 소개하기 전에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작년 6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막 그 국무회의실 석상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산업 안전, 노동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자로서는 당연히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박수를 쳐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아마 그 1000명 정도 근로 감독관이라겠죠 기존에. 근데 이제 노동 감독관 명칭이 예, 노동 감독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공무원 인력을 한 1000명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근로기준법뿐만 아니고 이제 산업안전과 관련돼서도 산업안전 감독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교육하고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사용자들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가야 할 거고 당연한 거지만 그게 안 지켜졌던 현장에 대해서 정부로서 더 감독을 더 강화할 그런 정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 올해 이제 주역이 바뀌는 것 중에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이제 최저임금이죠.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30원이었는데 올해는 1,320원, 그래서 약 290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인상률로는 한 2.8%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주시 생활임금도 있지만 전라북도도 생활임금 있는데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올해 12,410원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보다는 2,100원 정도? 네네. 이게 시간당 임금이 맞아요.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네. 상위권에 속한다고 그래요. 근데 광주는 보니까 아마 시간당 13,000 얼마 정도 네. 되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이제 예, 생활임금이 조금씩 다르니까. 다르죠. 그거 이제 그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 네. 그게 좀 맞습니다. 안타까운 네. 부분이고 그런 그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자꾸 좀 확대시켜서 실질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삶이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임금을 통해서 보장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저임금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10,000원 시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급으로는 1,320원, 320원. 네. 월 환산으로는 215만 6,880원 네네네. 이렇게 네.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워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제는 최저임금이 본인의 월급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뭐 그건 뭐 그랬지만 최근엔 그래서 이 청소년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 알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나쓰더라도 최저임금 알고 이 취재임금은 양무 보던다 네. 이런 권리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셨고 예. 하나씩 이제 예. 번갈아가면서 우리 센터장님 첫 번째 예. 소식으로 자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매일 그 출근하는 이유가 단순히 월급 때문은 아닐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까라는 네. 작은 네. 희망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경계선 지능 청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경계선 네. 지능.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걷지만 네. 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죠. 2026년부터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기초 소양 교육부터 실제 구직 또 기술까지 꼼꼼히 도와드리고 또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청년 일 경험까지 연계해 주니까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꼭 문을 네.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경계선 지능 청년이라는 게 이제 지원 대상이 이제 또 이렇게 뭔가 있을 텐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중증도 아니고 네. 또 말 그대로 경계선에 있는 네. 분들을 네. 위한 아, 특별히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대상을 200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번에 27개의 조항들을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어떤 고용 정책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중증 장애인 뭐 장려금 제도라든가 네. 뭐 장애인 취업 준비 구직 촉진 수당이라든가 네. 이런 제도들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중에 인상대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계선 지능성 지능 청년을 위한 청년을 맞춤형 취업. 네, 이번에 신설된 그렇죠. 새로 뭐 이렇게 제도니까 네. 이렇게 특별히 소개해 주신 것 같고 예.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고 주변에 좀 이런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우리 염경수 센터장님이 준비하신 네. 요즘 맞벌이들이 많죠. 옛날에는 애벌이로 해서 가정이 유지가 됐다면 이제는 그냥 맞벌이하지 않고는 가정이 경제가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출산 예정이거나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은 상당히 직장 생활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아까 그 보육도 얘기하고 돌봄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돌봐야 하거든요, 아이들을요. 그래서 사회가 돌보지 않으면 부모가 돌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 육아기에 있는 부모죠. 부모들에 대해서 정부가 1시간 일찍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제도화를 이번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 사용자들한테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그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올해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도 뭐 경제적으로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그 인건비에 일정 정도 이제 도움이 줄 수 있지만 이제 육아를 하는 그 부모 그 노동자들도 뭐 어떤 시간적으로 하루에 1시간에 불과하지만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이것도 이제 신설된 제도인 것 같고 12세 이하가 이제 육아기 자녀라고 하니까요. 예, 그 자녀를 두신 직장인 분들은 남녀 모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여성만이 아니고 남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제 그 30만 원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노동자 1인당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도 잘 돼서 우리 돌봄의 공백도 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 예, 네, 그 정책 그동안 소개해 그 잠시 멈췄던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이 2026년부터 부활된다는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직접 지원해 드리는데요. 우리 사회 아픈 곳을 보듬는 사회적 기업들이 다시 활기차게 쉼쓸 수 있도록 인건비 걱정 덜고 더 많은 네.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 혹시 얼마 정도인지 일정 비율은 네, 아직 네, 네. 정확하게 네. 하여튼 지원하는 걸로 네. 지금 잠깐 멈췄었는데 네.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사라진 정책인데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되는데 지원 대상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렇죠. 고용을 했을 경우에 네, 지원을 이제 해주는. 지원을 해준다는 이제 예. 이런 제도는 좀 잘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도 자체를 너무나 이제 좀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 다시 복원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것도 좋은 좀 소식입니다. 네, 취약계층들이 예. 그런 어떤 좋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또 우리 센터장님. 예, 그 정부에서 아까 이게 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중도 포기가 됐죠. 진행이 되다가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또 중견 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임금 인상을 20만 원 이상 하게 되면 정부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금액을 인상해서 전환을 촉구하는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이게 기업들이 참여가 일단 중요한데 정규직, 비정규직을 그냥 계속 언제든지 이게 고용을 해지할 목적으로 쉽게 해고할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는 정말 이런 제도도 좋은 제도도 잘 활용되지 못하잖아요. 네네. 뭐 돈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법을 개정을 해서 네네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라. 이렇게 강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뭐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질병휴직을 갔을 때 그 자리는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대체를 하지만 네네. 그러지 않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는 그거는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맞습니다. 지금 일부 병원도 보면요, 다 2년짜리 그 기간제로 다 채용을 해요. 간호사나 네, 이런 네, 사람들을. 그래야 그 중에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정규직으로 네. 전환해서 채용하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청년들이 다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그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 이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고용 유연성도 뭐 좋지만은 일단 노동자들이 고용이 안정이 돼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다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게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이런 고용 형태는 네.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도 매우 그렇죠. 안 좋은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회의 구성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실 사업을 뭐 다시 시작한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비정규직을 지금 채용하는 관행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일부 공공기관만 했지만 사실 이제 지금은 뭐 성급하게 막 뭐 정규직 전환의 어떤 제도보다는 법적으로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엄격한 사유 제한을 통해서 우선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할 때 이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도 또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날 텐데 이거는 어느 정도나 효과가 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기업주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라는 게 요즘은 진짜 저는 관계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정말로. 예, 근데 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비정규직에게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마인드 말고 지속 가능한 어떤 일자리 속에서 같이 이제 동반 사업장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네네.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또 예, 우리 뭐, 다음 뭐 현 정부에서 뭐 아주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뭐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돕기 위해서 네, 나름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 저도 노동 박수를 뉴스에 계속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예방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네. 그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용접 같은 불꽃 작업을 할 때 이제는 통풍이나 환기 조치를 법적으로 더욱 엄격히 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사고를 부릅니다. 네. 2026년부터는 더 깐깐해진 안전 기준으로 모두가 다치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퇴근하는 네. 그런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 또 단소조항이어가지고 뭐 메딘 이하는 안 한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안전에 왜냐하면 저 아까 뉴스에 있지만은 작년에 돼지 농장에서 화재가 많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우리 농산대에 다니는 그 대학생도 실습 중에 그렇죠. 돼지 농장 사고로 사고. 죽은 일이 아니, 사망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뭐 농업은 제외한다, 뭐 축산농가는 제외한다, 메딘 이하는 제외한다. 그런 데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맞아요. 또 뭐 이런 거 없이 이런 어떤 폭발 예방 조치 강화는 예, 전 사업장에 좀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발행이고 이것도 이제 사실 제도 시행보다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안전 기준이 뭐 크고 작은 사업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 농장도 뭐 네. 이렇게 용접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예, 예. 그런 뭐 이제 계속 수리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 또 한 가지 바뀌는 걸 제가 소개를 하고 네, 싶은데요. 네, 그 일명 노란 봉투법이라고 했는데 네, 예, 그 아주 예, 화제가 노동자 됐었죠.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작년 9월 9일 날 국회에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가 바뀌면서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오는 올해 3월 10일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그 시행령이 또 실제 노동자업의 그 교섭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민주노총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에 지금 그 사무소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좀 어쨌든 원래 법 취지대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기업 네, 사용자라고 하잖아요. 실질 사용자. 네, 원청 이 경우인데 그런 분들이 직접 교섭에 나와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노동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야 된다. 법의 취지는 그런데 그렇죠. 예. 시행령은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교섭 창구를 좀 또 단일화를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합이 네, 네, 이제 네. 복수노조 시대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여러 노동자합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 교섭단체라고 그래갖고 또 네네. 선정하는 절차들이 있고 한데 네, 그렇게 과정을 거치다 보면 또 시간이 끌고 네. 시간이 지나면은 노동자들은 네. 또 사실은 아까 같이 네. 기간제도 많은데 네. 그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협상 형화의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속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법으로 좀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네. 우리 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취지는 좋게 만들어 놓고 맞아요. 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면은 비정규직 확산법이 돼 있고 이것도 사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막상에 교섭을 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놓으면 이거는 이제 더 교섭이 어려워지는 상황일 텐데 맞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노동자 만들기가 정말 힘들죠. 사측이 막 그 여러 뭐
압력을 넣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로 인한 불이익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노동자분들이 진짜 힘든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노동자를 만들더라도 네. 또 교섭을 해서 그 임금 조건이나 노동 조건을 바꾸기까지는 또 지난한 과정이 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부에서 뭐 교섭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조정한다고는 하지만 네. 산별, 산업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 협상 결과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효력 확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적용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할 때만이 소규모 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조건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어려운 게 사실 같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또 소수예요. 네, 언제 네. 잘지 모르니까 가입도 두려워하는데 그걸 또 막 교섭 창구 단위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참 악용된 사례가 많죠. 악용될 소지가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걱정입니다. 이것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도 좀 잘 갖춰지기를 하는 바람이고요. 예. 우리 또 센터장님 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일터에서 가장 멋진 모습은 아마 동행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2026년부터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드리는 고용 장려금 단가가 인상됩니다. 네. 특히 그 여성 중증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월 100만 원, 네. 남성일 경우는 9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일터 또 사장님이 앞장서신다면은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올해 어쨌든 뭐 27개 중에 한 6개 정도가 장애와 관련된. 고용과 네. 관련된 정책인데 그만큼 저희 사회가 지금 이게 제일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라고 예. 보면 되겠죠. 예, 근데 정말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네, 참 우리 지역에서라도 우리 저 장애인 모범적으로 의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도 좀 늘고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기업분들이 사실 이게 문화의 문제 같아요. 맞아요. 예, 같이 이제 이게 선진국의 모습이죠. 그렇죠. 네. 저 어디 다큐 뭐 다른 외국 사례 보니까 그 이제 장애인분들이 같이 이제 일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문화적으로도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그런 뭐 다큐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도 참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좀 성숙하기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더 소개하실 뭐 정책이 있으실까요? 많죠, 많은데 아, 네,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너무 가지 수가 많아요. 네, 한 가지만 제가 네. 청년들한테 네. 그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요. 구직 촉진 수당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정부에서 6개월 동안 월 60만 원, 네, 6개월이면 36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네. 해주겠다고. 작년에 50만 원인데 올해 60만 원으로 10만 원 네. 인상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뭐 또 여러 가지 뭐 청년 일자리 그 예. 장려금도 비수도권 우대 지원이 맞아요. 확대됐다고 하고 우리 비수도권이니까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도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고 네. 그래서 비수도권인 저희 우리 전라북도가 좀 이렇게 잘 챙겨서 촘촘하게 이런 걸 안내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청취자분들도 이제 고용노동부 쳐서 이 변화되는 노동 정책 2026년 이제 12월 지난해 12월 31일 날 발표한 그 정책인데 보도대로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도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오늘 방송 듣고 더 궁금하다 하면 찾아도 보시고 이제 가까운 뭐 노동부나 저희 센터나 이런 데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해드리죠. 같이 소개를 해줘야 근데 그러면은 네. 이 장애인 취업 준비 구직 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분들께 구직 촉진 수당이 기존에 50만 원 있었거든요. 네. 근데 60만 원으로 올랐고 또 6개월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네. 좀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고용노동부 혹시 우리 지역에서 변화되는 내용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고용노동부 이제 근로감독관을 충원해서 지역 지자체로도 이제 그 활용할 계획 파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뭐 그게 전북이 계획된 게 있나요? 선정되지 않았던가요? 네네, 지금 올해 4개 지역이 네. 시범 사업 지역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 인천, 경기, 제주 이게 4군데에 올해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 그 근로감독관, 아까 이제 노동감독관을 채용을 해서 네. 그분들이 이제 50인 미만 네. 사업장에 이제 현장에 방문해서 그런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그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이렇게 지도하고 네. 또 감독하고 필요하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법 개정을 통해서 네. 이양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완전한 이양은 아니고요. 일단 노동감독에 대한 기본 권한은 이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대. 일정 부분을 좀 지방 공무원에게 이양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권한 네. 이양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하고 있습니다. 26년부터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소속의 네. 노동감독관이 생기는 거네요. 예, 올해 아마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28명 정도 네네. 채용을 해서 지금 저 도에 노사협력팀이라는 데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과로 노동정책과로 네. 신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하겠다고 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28명이면 14개 시군이면 2명씩 네네. 작은 숫자는 아니죠. 예, 작은 숫자는 숫자는 아니죠. 작은 숫자입니다. 네, 아주 큰 변화, 우리 지역에 큰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나중에 정책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이제 있고 26년도에 이제 우리 센터도 또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센터마다 어떤 사업을 올해는 주안점으로 두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센터 출간 지가 지금 3개월 네, 3개월. 됐는데요. 그동안 하여튼 여러 현장에서 경험했던 노동조합이라든가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활동 경험들이 지역과 또 어떤 이 센터에서 제도로 연결할지 깊은 고민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센터의 그동안의 어떤 기존 사업을 지속하면서 또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서 사업을 좀 새롭게 세워가고 또 책임 있게 2026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2020년도 우리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어떤 사업은 기존의 어떤 그 우리가 조사도 하고 또 실태 상담도 조사. 하고 교육도 하고 또 뭐 지원 네. 그다음에 또 정책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때로는 함께 가고 때로는 또 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최대한 이게 하나로 연결하는데 힘쓸 계획이고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보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가고 또 그 결과를 토론이라든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작년에 전주시는 노동기본조례가 통과됐고, 그렇죠. 아마 올해 이제 그 노동기본조례 올해 이제 뭐 이렇게 용역을 예. 하면 구체적인 과제들이 또 생길 것 같은데 그 과제를 주로 이제 비정규직 센터에 또 아무래도 그럴 것 수행하게 될 것 같으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관계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아마 하반기나 아니면 그 추경 예산을 편성했어라도 네, 그 내용을 좀 채워가겠다 네, 이런 네,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늦게 이제 노동기본조례를 만든 만큼 우리 전주시도 이제 전라북도가 사실 노동 정책과가 생기면 전주시도 시도,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지 그와 않을까? 연결되어 가지고 또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바빠지실 거라고 제가 좀 예측이 됩니다. 예. 그래 특히 그 올해는 이제 제가 돌봄 노동자 네, 지원을 핵심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동 조건 또 감정 노동 또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네, 또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네, 지원 체계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노동법 교육 또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뭐 감정 노동 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휴게 시간 보장,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복지 사업을 통해서 돌봄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네.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돌봄 노동 지원 네트워크를 네. 구성을 했거든요. 전주시. 예, 전주시. 네. 그래서 돌봄 노동이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어떤- 이제 예, 가리키는 예, 거고, 요양 요양보호사 어르신 그다음에 이제 돌봄 장애인 주로. 돌봄 예, 예.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마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요양보호사다 네. 보니까 아주 많이 예, 아주 늘고 있어요. 우리, 그렇죠. 예, 요양보호사분들이 지금 요양보호사가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10만 정도가 자격증을 자격증을 아,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한 70만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외국인들을 교육시켜서 네. 그 간병으로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우리가 그러면 그 도울 사람이 없어 그러냐? 그렇지 네, 않거든요. 네. 노동 조건의 문제가 네,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좀 함께 고민하고 네. 또 좋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일이 내 일이 나의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돌봄 노동에 대한 네. 존중과 또 함께 고민하는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과 뭐 이런 그 인식 개선을 초점을 맞추셨다면 이제 올해는 또 돌봄으로 또 확산을 해서 뭐 하실 계획이 그렇죠. 이제 공동택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반반씩 포함해서. 반반씩을 계획이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센터는 어떻게 지금 사업 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센터에서 수행했던 사업들 외에 추가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한 3가지 정도. 세 가지나 예, 더 그렇습니다. 하게 됐습니까? 어쨌든 지난 3년간 이제 수탁 단체가 그 계약이 만료가 됐고요. 이제 새로 3년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도하고 협정이 계약이 됐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3가지가 더 추가가 되고 도가 저희 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 숫자가 1명 늡니다 올해. 네, 지금 몇 명이죠? 지금 8명인데 이제 네. 올해는 9명으로 채용가 네, 네. 1명 늘어서 네. 이 새로 채용되는 이제 직원이 이 신규 사업들을 좀 수행하는 네, 걸로 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도 해왔지만은 우리 이동 노동자라고 하죠. 네. 이동 노동자. 보통은 이제 한 사업장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분들은 이제 플랫폼을 해서 공간을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라이더나 택배나 그렇죠. 뭐 대리기사나 뭐 정수기 가서 관리하시는 분이라든가 네네. 가스 검침원, 네네. 수도 검침원 뭐 그런 이런 분들이 다 분들. 이동 노동자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이동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을 올해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산재보험료 네. 지원. 네. 이제 그 정부가 그 1인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를 네. 가입할 수 있도록 허가한 네. 업종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산재를 가입을 할 때 우리 도가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여를 해서 그분들에게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지원을 하겠다. 좋은 소식이네요. 예, 네.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동 노동자들이 이제 그 혹석이나 네. 혹한기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날씨가 덥거나 네, 네, 추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은 이제 거점형이라 해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연계형이라고 해갖고 카페나 커피숍, 네. 편의점 이런 네. 데들을 활용해서 거기하고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이동 노동자들 쉼터로 네. 제공을 하되 그분들에게 인정한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아. 또 이동 노동자들도 거기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뭐 쿠폰이든 이런 거를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 신규로 그것이 훨씬 더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 사무실 옆에 큰 막 그 편의점 있는데 예, 거기 공간도 넓고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한번 지정해 주시면 그래서 생각이 일단은 나오네요. 저희들이 이제 이동 노동자들한테 이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네, 네. 어디 쪽이 좋은지 일단 네. 장소를 물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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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업체들하고 이제 협약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네. 해서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해 갈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정 노동자 지원 조례가 도에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이 조례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감정 노동자 그 지원 사업비로 해서 실태 조사부터 한번 해보자. 네. 감정 노동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가 새로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제안을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어, 산재 예방 사업을 그동안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 지킴이 또 노동안전 네, 지킴이라는 네. 이런 사업으로 캠페인성으로 했는데 올해는 아까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 문제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다 홍보가 되고 하니까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는 언어 장벽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그래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전라북도가 이주 노동자가 많거든요. 특히 네. 계절 노동자라고 네, 해가지고 농어촌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도 많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 안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안전 의식을 갖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산업 안전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만들어 주시면 네, 저희도 잘 좋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네, 그 감정노동 실태 조사 그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 저희 그 네트워크 회의 때 보니까 각 참여했던 단위에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네.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사업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차피 저희 임의적으로 하여튼 저 공식센터도 넣었으니까 함께 네. 오셔서 네. 공유를 해주시면 사업 공유가 전체적으로 돌봄 아마 돌봄 돌봄 지원 부분에서. 네트워크에 네네네. 그 각 그 단위들이 자기들은 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함께 아마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올해도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계신데요. 전주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이 힘이 되는 센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단하게 네.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두 번째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모든 소식은 아마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정해지고 있다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정규직 이 지원센터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 할 것이고 또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한 분들입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도 예. 우리 사회는 일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죠.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노동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한다. 그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그 국민 소득만 높다고 해서 선진국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 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 저변에서부터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료의식을 갖고 때로는 인권을 지켜주고 또 옆에서 지지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새로운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일할 땐 이 노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고 추천해주신 음악도 함께 들어볼 예정이고요. 또는 현재의 이슈나 역사 속 노동의 한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노래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노동요는 최근 쿠팡의 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선곡해봤습니다. 철야를 마치고 퇴근하는 노동자의 삶을 시로 쓰고 곡을 붙여 노래로 태어난 노동의 새벽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1984년 발간된 박노해 시인의 첫 시집 제목이기도 하죠. 청취자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박노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박해받는 노동자들의 해방이라는 걸요. 박노해 씨는 실제 현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시를 썼고 군사정권의 탄압을 피해 본명 대신 필명 박노해라는 이름으로 시집을 발표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공감을 얻어서 노동자, 학생, 지식인 등 소위 운동권 사이에서는 널리 읽혔다고 합니다. 또 그의 시를 노래로 만든 노동의 새벽을 노동자의 현실을 잘 표현했다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불렀다고 하네요. 자, 이 노래가 나오고 40년이 흐른 지금
세상은 많이 변했다지만 새벽을 깨우는 노동은 여전히 누군가에겐 가혹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노동자로 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쿠팡 배송 노동자들이 새벽 배송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고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 1984년의 새벽과 2026년의 새벽이 무엇이 다른지 되묻게 됩니다. 오늘은 1984년 발표된 노동의 새벽을 들어보시고 철야 새벽 노동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의 새벽 들어볼까요?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는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이러다가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서른세 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 다해 바둥치는 전쟁 같은 노동일. 오래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이 절망벽 깨뜨려 솟구칠 거친 땀방울 피눈물 속에서 숨 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어쩔 수 없는 이 절망벽 깨뜨려 솟구칠 거친 땀방울 피눈물 속에서 숨 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노동자의 새벽이 오를 때까지 노동자의 새벽이 오를 때까지 안치환의 목소리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라는 가사를 들으니까 새벽 시간 우리들의 집 앞에 택배 상자를 두고 간 누군가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유독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편리함 뒤에 가려진 노동의 무게를 오늘 하루만큼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 새벽을 달린 배달 노동자들의 안녕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일하는 노동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날까지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